예, 제가 조금 그 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솔몬 경제 부동산 TV에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 뭐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이렇게 근거인데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론은 일단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겨울 대타 걱정되면은 맞는 게 낫다. 단 중증 방지 효과가 더 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증 방지 효과는 기존의 1차나 2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중증 방지 효과에 대한 기억은 T셀에서 기억하는데 그건 좀 오래 간다고 합니다. 항체는 떨어져서 들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방지 입원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9월달 뉴스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FDA가 HHS는 딱히 부스터샷을 권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젊은 층은 아무래도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델타가 젊은 층이 감염이 잘 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가 일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에 비해서는 젊은 층의 사망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다. 젊은 층도 1차는 꼭 맞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증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맞으라고 말씀드린 거죠. 돌파 감염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것은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특히 이스라엘 확진자 늘어나는 거 보면서요. 현재 돌파 감염까지 포함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모더나라고 하고요. 입원 방지 효과도 모더나인데, 근데 화이자용량이 3배 정도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작용은 더 크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이자는 부스터를 맞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과연 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화이자 모더나의 질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모더나를 3분의 1로 줄여서 맞는 게 더 효과가 좋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계가 잘 나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지만 않는다면은 그렇게 뭐, 물론 후유증이 남긴 남습니다. 돌파 감염돼도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한 40살 정도인데, 아니구나, 45살이구나. 뭐 젊다고 하시긴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은, 제 생각 연세 드신 분은 그래도 맞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기존에 부작용이 심했다면은 조금 그것도 그분도 조금 고려를 하십시오. 근데 큰 부작용이 없었고 하시다면은 고령층은 맞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이것도 100%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본인 연령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백신을 맞고 나서 걸려도 사망자 수 비율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게 과연 스테로이드 등 치료 방법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백신 효과인지 여부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전 백신의 중증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90%일까? 어쨌든 뭐만 하면 맨날 90%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 배경은 예전에 강의 쭉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게 뭐 이거 참 이게 백신이 항체를 형성해서 돌파 감염을 막죠. 이건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항체는 떨어져서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근데 전 이 효과도 약간은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봉쇄 풀자마자 막 늘어났는데, 요거는 근데 항체가 기억한 게 아니라 T셀, 그 대식세포인가 뭔가 기억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 감기인가 걸린 사람이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간 기억하기 때문에 굳이 뭐 부스터까지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사실 여기에 대한 얼마 효과가 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화이자든 모더나든 조금은 효과를 발표할 때 부풀려서 얘기했었고요. 전수조사가 아니라 증상자만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게 아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아스트라가 우수하다고 하고, 항체가 떨어지는 건 화이자가 되게 금방 떨어진다 하면 4개월만 떨어지고, 모더나는 용량이 3배라서 그런지 조금 더 낮고, 화이자보다. 그래서 입원 방지율 같은 것도 고려했을 때 모더나 전반적으로 제일 우수한데 부작용은 제일 큰 것 같긴 합니다. 용량도 많고 해서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모더나 용량을 좀 줄여서 놓는 거를 한번 좀 누가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일부 내과 의사 같은 분은 차라리 이런 모더나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줄여서 맞을 수 있으면 줄여서 맞으라 부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과 의사 사이먼이라는 분.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제 주위 심장내과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화이자 모더나 맞고 방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이걸 단순히 걱정에 의해서 왔다고 하기에는
약간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쪽에 물론 심근염을 앓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모더나가 델타에 대해서 훨씬 돌파 감염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화이자가 뭐든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모더나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그래도 화이자도 뭐 아주 안전하다 그러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뚫려서 계속 변이가 일어나서 이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의미가 없으면은 과연 부스터샷이 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 왜냐면 이거는 뭐 1, 2차로도 충분히 장기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한 번 더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미 맞은 걸로 이거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아스트라가 상당히 우수한 백신이었나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무력화가 되겠죠, 아마도. 근데 저는 걱정되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게 무력화된다면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력화된다면. 그리고 기존의 치료가 잘 안 듣게 된다면. 물론 지금 증상이 약하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 아직은 초창기라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는 의사분, 이스라엘인가? 그 의사분 얘기로는, 자신의 증세가 약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 정도도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변이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오미크론처럼 조금씩이라도 약화되면서 사라지면 다행인데 감기처럼 매번 돌연변이 하면서 약해졌다 세졌다 혹은 독감처럼 막 그렇게 된다면은 골치 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